간신에 매수돼서 네. 커피에 마편을 섞어요. 원샷! 이가 18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과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현대 의학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오늘은 네. 지난번에 이어서 치아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 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미래 플란트 치과 의원 김재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이 치아는 우리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과 중에서도 치과 보철과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치아나 구강 조직이 상실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기능과 심미 모두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제 치과 보철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임플란트라던가 뭐 라미네이트라던가 네. 뭐 그런 쪽이 다 네, 들어가나요? 네. 틸리 이런 틸리. 거. 네, 아. 이 보철 치료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였던 건가요? 정말 벼슬로 올라가자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때부터 조개 껍질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네. 이제 제대로 된 학문으로서 한 거는 이제 18세기 프랑스의 피에르 포샤르라는 치과 의사가 치과 외과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치아, 잇몸, 충치, 보철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들을 체계화했고요. 그리고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에테르마 치제를 사용해서 무통 발치를 성공했고 이제 1855년 은이나 수은 이런 아말감 충전제가 보급되면서 충치 치료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 생리학자인 브레네막이 정말 우연하게 토끼 실험을 하다가 티타늄이 뼈랑 붙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토끼 실험. 네네. 이게 뼈에 붙네?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 기술이 처음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만들어졌구나. 이러한 것들 덕분에 더 이상 사람들이 치과를 고문소 같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뭐 망치로 두들기거나 아니면 뭐 구멍을 뚫거나 네, 맞습니다. 너무 아픈데 그 더군다나 시술 받는 게 더 아팠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치과 의자에 눕는 건 저도 싫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약간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엄마가 막 돈가스 사준다고 해놓고 맞아요. 뭐 입 뽑으러 가고 응. 약간 무서웠던 경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공포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놔두다가 이가 썩거나 잇몸병이 더 진행을 해서 발치를 한 경우 네. 이를 바로 해서 넣으면 괜찮은데 무서워서 이 빼고 나서도 놔두면은 이제 발치한 치아의 앞에 치아는 뒤로 쓰러지고 그 발치한 치아의 뒤에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고 이 치아랑 맞물리던 위에 치아는 내려오고 해서 일이 엄청 커져요. 총체적 난국이다. 이게 이가 빠진 상태로 깨어놓지 않고 이게 쏠리다 보면은 얼굴형도 틀어진다는 맞아요. 이야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아플 때 가야 되는 게 저는 예전에 그 딱딱한 짱구 과자를 먹다가 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과자에 돌이 있는 줄 알고 네. 뭐야 왜 돌이 있어 했더니 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픔이 느꼈는데도 무서워서 치과를 안 갔거든요. 네. 그 안이 파사삭 썩어가지고 진짜 치아가 이렇게 깨져서 나온 거예요. 과자 씹다 그랬잖아요. 네. 전 육포 씹다 그랬어요. 아,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뭐 돌인가? 네네. 뺐더니 맞아. 제가 어금니 뒤쪽이 깨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르콘 했죠. 윈니니까. 네, 이렇게. 아, 그렇죠. 보이게 네, 예뻐야 지르콘 되니까. 좋은 걸로. 세라믹보다 지르콘이 좀 더 비싼 거. 저는 세라믹으로. 아, 네. 과거에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사례에 앞서서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요? 네. 오, 퀴즈. 네. 다들 이제 식후에 아아 많이 드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네, 아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 알고 계실까요? 잠시만요. 보통 외래 문물이 들어온 게 임진왜란 아니면은 이제 구한말인데 네네. 임진왜란 아닌 것 같고 아, 구한말 그렇죠. 아닐까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고종황제 때. 고종황제 때
그때 들어오지 않았을까? 어. 왜냐면 고종환개 때 그때 커피를 정말 즐겨 마셨다고. 당신은 그 가히 뭐라고 했지? 역사 박사야. 네. 가까지도 맞췄어. 네. 와, 맞아요. 고종황제 때가 맞습니다. 네. 고종황제가 완전 커피 덕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치아와 관련된 사건. 고종과 순종이 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궁중 요리를 하는 김종아가 간신에 매수돼서 네. 커피에 아편을 섞어라. 아편을. 그러니까 아편을 진하게 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고종은 조금 마시고 맛이 이 맛이 아닌데? 하고 딱 말았는데 네네. 순종은 이게 원샷 때린 아. 거예요. 훅훅 마셨는데 피를 토하고 이가 빠졌는데 이가 18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도 빠졌고 그 황제자가 그렇죠.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제 틀니를 끼고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한테 사진, 어진 맞아. 보면은 약간 역시. 이렇게 좀 틀어져 있어요. 네, 사진도 맞아요. 그렇고. 사람들이 그 사진만 보고 순종이 바보가 되었다. 아.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네. 식의 소문이 돌았어요. 요즘에도 28개 치아 중에 거의 동시에 18개를 상실했다. 네. 이거는 엄청 큰 일이에요. 네. 일단 일상생활이 거의 네. 불가능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가 빠질 때 아마 뼈도 같이 상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오늘날에도 임플란트를 하려면 그 뼈부터 만들어야 되고 심고 하다 보면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틀리할 때도 막 없어진 뼈를 우선 정리를 하고 만들고 해야 돼서 오죽하면 제가 환자분들께 요즘에는 아파트 짓는 게 훨씬 빠르다 이 해놓는 것보다 그 정말 여러 개 해야 기간이 오래 돼.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네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요거 네. 약간 치과 네, 그 네. 권유송으로 괜찮네. 그렇죠. 빨리 방문해. 막 이렇게. 네. 후회하지 뭐. 네. 이 외에도 뭐 치아 관련된 왕들 얘기는 있어요.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은 실록서 기록에 따르면 이가 흔들려서 음식을 잘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런 분들은 지금 현대 시대에 존재하는 치료만으로도 쉽게 해결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입니다만 기록으로 미루어 봐서 네. 치주 질환 즉 잇몸병에 시달렸을 확률이 큽니다. 잇몸병이라는 건 이제 잇몸뼈가 다 주저앉으면서 네. 이 치아를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흔들리게 돼요. 흔들려서 이제 빠지게 돼요. 옛날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자연적인 거다, 풍치다 이렇게 풍치. 불렸는데 네. 요즘에는 잇몸 속에 있는 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긁어내는 치주 소파술 내지는 잇몸 열고 안 좋은 조직을 제거하는 이런 치주 수술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는 없어진 잇몸뼈도 다시 재생시키는 게 가능해요. 대단하다. 치조골 손실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처음에는 네. 티가 잘 안 나요. 그냥 잇몸이 좀 빨갛게 부었다가 양치하면 피가 좀 나오고 이제 사과 같은 과일을 베어 물면 이제 피가 배어 나와 있고 약간 입냄새가 나고 잇몸이 들떠서 시리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네. 어느 임계점 이하로 잇몸뼈가 녹으면 뿌리가 드러나 보이고 이제 흔들리고 아파서 이제 식사를 힘들게 되십니다. 뭐 아픔이 느껴져 좀 지금. 뭐 경험이 좀 있으세요? 좀 뭐. 저 다 금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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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주 질환과 치조골 손실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치주 질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은 잇몸이라고 해요. 네. 그런 것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보통 치태와 치석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흡연 아니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특정 네네. 치아에 힘이 세게 가해지는 경우 부합이 잘안 돼서. 네네. 네. 그러면 네. 그게 주변 조직이 버티지 못하고 네. 무너져요. 그러거나 아니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좀 스케일링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네. 초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도 괜찮지만 네. 결국에는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치석이나 이런 염증 조직, 제거해야 되는 조직을 다 긁어서 제거해야 돼요. 마취하고 해야 됩니다. 네. 이번 주 예약해야겠다. 스케일. 여기서 그냥 바로 진료 받아볼까? 지금 어디죠? 네. 치태와 치석에 있는 세균이 원인인데 네, 이 네. 세균이 있으면 잇몸이 붓고 네, 피나는 치은염으로 시작됐다가 네. 이게 점점 잇몸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잇몸 뼈도 파괴되고 네. 치아가 흔들리는데 내 면역이 강하면 이 속도가 좀 늦어요. 아. 네,
피곤하면 이가 붓잖아요, 잇몸이. 그렇죠. 그게 맞아, 그래서 힘들 때도 그렇고 있고. 네. 유전적으로 그 특정 면역 인자가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이른 나이에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돼야 할까요? 이제 스케일링이나 네. 잇몸 치료로 불리는 치주 소파술 그 정도로도 병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고요. 회복은 안 돼요. 다만 진행을 멈추게 그 상태에서 멈추게. 느슨하게. 네. 그 중등도로 더 진행을 하면 항생제도 쓰고 아예 잇몸을 열고 그 깊이 있는 치석도 제거하고 골 재생술을 통해서 뼈를 만들어주거나 그런데 이미 너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당 질환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선생님? 네, 보통 그렇습니다만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병이 시작되는 건 네. 만 35세. 35세.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세균과 면역 이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빨리 그 조기적인 치료가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정기 검진도. 맞습니다. 예방을 그렇고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럼 이왕이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제대로 한번 칫솔질, 제대로 된 칫솔질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잇몸병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는 회전법이라고 해서 잇몸이랑 치아 사이 경계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고 쓸어서 올려서 쓸듯이 네, 밀고. 쓸어 네. 올리고 네. 씹는 면은 똑같아요. 일반 애들 양치하듯이 네. 이렇게 하고 치카. 어딘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치아 사이가 그래요. 그래서 네네. 네, 치간 칫솔로 이렇게 사이하거나 아니면 치실을 통해서 치아 사이는 닦아주는 게 좋아요. 저 질문 있어요, 질문. 저도 이 닦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네. 요 부분, 안쪽 잘 부분. 안 닿는 부분. 그래서 막 이거 막 닦겠다고 하다가 막 헛구역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꿀팁 있나요, 꿀팁? 만약에 잘 안 닦이거나 네. 그런 구역질이 난다면 네. 내 칫솔이 내 입에 비해서 큰 거예요. 작으면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네,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저 작은 칫솔 바꿨어요. 네네. 작은 걸로. 네네. 그 양치할 때마다 헛구역질 하시니까 네. 남편분께서 오해하시겠어요. 어머 자기야, 머리 약간 아니 무슨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지금 무슨 애가 6학년인데 무슨 네. 네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술 좀 작작 먹어 이러죠. 잇몸병이 좀 진행하신 분들은 네. 조금 달라요. 이게 중요하죠. 네. 맞아 이게 좀 약간 뭐 피가 좀 난다든지 맞아요, 부어 있다. 맞아요. 네. 아이고, 부어 있다. 맞아요. 네. 아이고. 선생님. 이분 어떡해? 선생님. 이분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응급수술 들어가요, 빨리. 오히려 잘 됐어요. 네. 지금 그런가요? 오히려, 일부러, 네, 오히려 일부러 의도된 연출이었다. 네, 그렇구나. 네, 네네. 이렇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가 문제여서 네. 잇몸 속을 닦는 방법이에요. 속? 네. 중요하게. 네. 45도 각도로 잇몸이랑 치아 사이 네. 경계면에 대고 문질러요. 약간 파고들듯이. 맞아요, 파고들을. 네, 파고들어요. 네, 그리고 문지르고 마지막에 탁 올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탁 올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교정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닦아요. 맞아요.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이렇게. 네, 약간 비슷해요. 근데 그게 사실 아플 수도 있잖아. 이가 부어 있으면. 근데 아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닦아도 안 아파요. 아프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치아 치주 질환과 이 보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치주 질환은 단순한 구강 질환을 넘어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예방과 구강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있을 때 잘해. 네. 후회하지 말고. 있다는 거 배웠으니까 그렇죠. 오늘 다 이렇게 위아래로. 맞춰서. 네. 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